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기 렌트카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팩트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거에 해당되시거나 요거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면 장기 렌트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, 일단 가장 중요한 제가 세 가지만 뽑았고요.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가장 돈과 직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실 뭐 이용하면서 뭐 조금 짜잘짜잘한 것들이고, 여기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장기 렌트카를 잘못하게 되면 가장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정리를 했으니까요. 요것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위약금인데, 위약금도 이제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사고에 대한 위약금이죠. 그러니까 그 사고라고 한다면 그냥 면책금만 생각하시는데, 면책금이 아니고 사고 난 다음에 이 차에 대한 그 이제 수리를 하게 되잖아요. 그럼 수리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뭐 본네트를 교환한다든지 뭐 문짝을 교환한다든지 뭐 판금을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면책금과 상관없이 사고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있는 렌트카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체크하셔야 되고, 두 번째는 모두가 다 아실 중도 반납했을 때 위약금이 얼마냐. 그러니까 만약에 5년 계약했을 때 1년만 타고 이제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얼마인지, 또는 4년 계약하고 뭐 이제 한 2년 정도 했다가 위약금이 얼마인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, 왜냐하면 이런 그 중도 반납이라는 게 사람마다 어떻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.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못 낸다든지, 아니면 중간에 차를 뭐 이제 어떻게 뭐 생겨서 뭐 바꿔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, 이런 중도 반납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위약금이 조금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가능성이 조금 있다면 조금 위약금이 적은 대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에 대한 건데, 보험도 이제 그 렌트카마다 그 적용되는 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.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보험 범위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렌트카는 계약자의 뭐 이제 직계 가족까지 되고, 또 어떤 렌트카는 계약자의 뭐 직계 가족까지만 되는데 추가 운전자가 뭐 한 명밖에 안 된다든지, 아니면 두 명까지 되는데 뭐 추가 운전자를 못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그 범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.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, 직계 가족이라고 했을 때 인정되는 그런 범위라든지 그런 게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근데 나는 뭐 계약하고 운전자가 뭐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신경 쓸 게 없는데, 어차피 계약자는 무조건 되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아니고 계약자 외에 다른 사람을 이제 운전을 해야 될 경우에 반드시 이 보험에 대한 그 범위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, 특히나 뭐 이제 렌트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예전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어서 이분은 적용이 안 된다,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, 그런 게 상관없는지 렌트카사 이제 그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요 세 가지는 이제 위약금에 대한 세 가지 확인을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실 때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보험이 아니고 렌트카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경력이 삭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삭제가 되는 기준이 3년입니다. 3년. 3년이기 때문에 나는 보험 수가가 좋아서 할인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장기 렌트카를 이용하더라도 3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. 3년이 넘어가게 되면 내 보험에 대한 그 경력이 삭제되기 때문에 4년, 5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중간에 안 되겠죠. 중간에 뭐 해지를 하시든 아니면 중간에 보험을 드시든 하셔야 되고, 3년 내에는 이렇게 그 자동차 보험을 드셔야 보험 경력 삭제가 안 됩니다. 이걸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, 그냥 이제 4년, 5년 있다가 내 차로 만들어 가지고 보험 들려고 해보니까 보험 경력이 삭제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 총 인수 비용입니다. 요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견적에 따라서 인수했을 때 유리한 견적이 있고 반납했을 때 유리한 견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, 기본적으로 장기 렌트카는 반납했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좀 반납을 생각하시거든요. 반납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반납 조건으로 해야 월 납입금이 쌉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렌트카에서도 기본
리미티드 값이 이 반납 조건으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인수형으로 했을 때는 최종적인 인수 금액은 저렴하지만 월 납입금이 조금 비싸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요렇게, 왜냐면 월 납입금이 비싸면 계약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게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총 인수 비용이 나는 이제 중요하다. 그러니까 만약에 반납하실 분들은 상관없겠죠. 상관없는데,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차를 내가 뭐 타다가 나중에 마음에 들어서 더 인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인수했을 때 비용도 좀 따져봐야겠다. 계약했을 때 만약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수했을 때와 반납했을 때 견적을 두 가지 다 받아보신 다음에 두 가지의 이제 차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요가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 뭐 만약에 요거에 해당되는 거, 장기 렌트카를 했을 때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좀 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.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은 장기 렌트카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입니다. 오늘자 재고들인데 이런 재고들은 또 특판 할인이 적용되는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구매를 하실 때 이런 특판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,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특판 할인 상관없이 그냥 막 뭐 판매를 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주의를 하시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특판 할인 재고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제 견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견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차종마다 특판 할인이 적용되는 재고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를 좀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, 견적을 비교해 보실 때 장기 렌트카 견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게 이제 업체들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이런 할인이 되는 재고들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도 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. 더 자세한 상담 문의 있으시면은 여기 고정 댓글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장기 렌트카 최저가 견적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